안녕하세요. 꽃순 할매 오왕님입니다. 추석들 잘 보내셨죠? 저는 이번 추석 때 아주 굉장히 속이 상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오남매의 중에서 이제 장녀거든요. 이제 이남 삼녀 중에서 이제 장녀인데, 제가 이제 처음에 식당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남동생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누구를 고생을 시키려고 그러냐 그러더 그렇게 이제 그 동생들 옆에 내려와서 이제 식당을 하게 되니까는 반대를 했었는데, 지네들도 그 좋은 직장들 다 때려치우고 이제 뒤따라서 곧이어서 이제 식당들을 해갖고 굉장히 성공들을 했어요. 그냥 정말 자식들도 다 훌륭하게 가르쳐서 이제 뭐 정말 뭐 집까지 다 사서 이제 내보내고 뭐 이렇게 이제 돈들을 벌었다 그래나, 직장 생활했으면 못했을 일들을 이제 애들 뭐 외국까지 이제 가서 공부를 하게 하고 오고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게 제가 지네들이 처음에 반대하던 식당을 제가 했기 때문에 쟤들도 이제 따라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유튜버가 된다 그랬더니 아주 그냥 펄쩍들 뛰면서 이제 그렇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뭐 망신을 시킨대야.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동기한들 창피하게 만들고 이제 그래 망신스럽게 이제 굴 거라고, 이제 아주 불을 보듯 뻔한 거라고. 이제 그거는 가능하면 내가 망신을 안 시키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장사 시대보다는 유튜버 시대가 더 이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유튜버로 먼저 또 식당처럼 선구자로 이제 나가겠다. 그래도 이제 남동생은 펄펄 뛰고 지네 집에 가서 이제 그 차례 지내는 거 그런 거 찍으려고, 이제 음식 준비하는 거 찍으려고 이제 거기를 친정에를 갔더니 아주 그냥 잘생긴 조카들, 조카매니, 이쁜 조카매니들 다 펄펄 뛰고, 이제 그 제가 카메라만 들이대면 그냥 다 피하고 그러더라고요. 웃기는 거는 우리 올케 저하고 같이 방송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또 지네 아들 VJ 특공대에 나올 때도 나오고 그러더니 아니 유튜버에는 안 나오겠대요. 그리고 초상권을 침해하면 무슨 고발을 한대나 고소를 한대나. 어찌됐든 이제 가장 그 저를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 밀어줘야 되는 식구들이 이제 그냥 저를, 제 영상을 보지도 않았고 구독도 안 눌러주고 그랬어요. 그래가 이제 김이 굉장히 빠졌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 친정엄마만큼은 이제 원래 이제 며느리들이나 이제 아들들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말을 하면 다 믿고 내가 말을 하면 안 믿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대충대충 이제 그냥 엄마하고는 이제 진지하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조금만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그냥 너무 피곤해갖고 이제 나 효녀 노릇하기 싫으니까, 여기서 엄마가 이제 좀 나를 좀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아들하고 며느리 말 듣고 그냥 집안 망신 시키려고 한다고 그냥 난리를 치다가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박말래 할머니 유튜브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얼만큼씩 번다는 걸 다 보여줬어요. 했더니 또 내가 이제 완전히 그냥 이제 그냥 아주 그냥 그 뭐야 기대를 잔뜩 하시고, 이제 우리 엄니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이 돈만 잘 벌면 굉장히 행복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이제 아들 며느리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그냥 그녀는 척 하셔도, 이제 아닌 척 하셔도 이제 속으로는 이제 지금 내가 아주 유명 유튜버가 돼서 돈을 많이 한 1년에 몇십억씩 벌어들이길 지금 기대하시고 이제 그냥 이제 속으로는 저를 지금 응원을 굉장히 하실 거예요. 그러리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동생 둘은 이제 뭐 적극적이진 않지만
근데 그냥 크게 망신시키지 말라고 이제 신신당부를 하면서 조금 이제 좀 응원을 해주는 편이고요. 이제 어찌됐든 가갖고 이제 이렇게 흔쾌하게 동생들이 이렇게 호응을 안 해주고 또 그 동생들 조카애들도 이제 되게 뭐 이렇게 그냥 크게 이제 반가워를 안 하니까 제가 맥이 빠지긴 했는데 실은 이제 우리 자식들 며느리 손자 손녀 다 질색을 하고 카메라만 들이대면 이제 우리 손자 굉장히 4차원적이고 제가 이제 빅뱅 이론이라는 미국 드라마를 엄청 좋아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하고 거의 제 같은 과예요. 그냥 바본가 싶으면 천재고 천재인가 싶으면 바보고 그런데 내가 카메라만 걔하고 나하고 하면 굉장히 이거 이제 조합이 잘 맞아서 아주 그냥 멋있는 이제 아주 재미난 이제 그런 그 뭐야 영상을 만들어내고 그 이제 박말래 할머니하고는 또 다르게 이제 아주 그냥 인기를 끌 것 같아서 우리 손자를 꼬셨더니 손자는 이제 제가 카메라만 들면은 얼굴 딱 외면하고 이제 그냥 그 뭐야 절대로 이제 촬영 불가고 또 그냥 우리 손녀딸 하나는 정말 일세기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그냥 고혹적인 아주 그냥 정말 보석 같은 애인데 걔 어렸을 때 그냥 어디를 데리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누가 훔쳐갈까봐. 그런데 얘가 있잖아. 그 한 두세 살 때도 이제 어디 큰일 같은 데를 데리고 가면 딱 이러면 갔다 올 때까지 이러고 있어요. 말 한마디도 대답 안 하고 그냥 저 받고 그냥 내가 그랬었는데 이게 내성적이고 그래요. 길거리에서 뭐 캐스팅도 많이 당했었대요. 그냥 롯데월드 뭐 이런 데 가면은. 그런데 이제 그 이쁜 얼굴을 같이 나와서 이쁜 할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맞추면 참 좋겠는데 아니 절대로 안 나온대. 아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식들도 다 이제 싫다고 그래. 이제 동기간들도 다 싫다고 그래. 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날 그 친정에 가서 시를 한 편 쓴 게 있는데 살까 죽을까 이것이 문제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글 같으시죠? 말 같으시죠? 저기서도 내쳐지고 여기서도 쫓겨나고 소박되기 신세로고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고군분투를 하면서 그냥 나의 이제 마이웨이를 이제 외롭게 가겠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우리 친정 동생들이 이제 그 뭐야 집안 사를 언급을 안 하겠다는 걸 선서를 시켜서 선서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참 이렇게 그냥 그 의욕이 좀 한풀 꺾였다고 그래나 그래서 지금 기운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지인들한테 제 이제 채널 이름을 가르쳐주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분들한테 이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뭘 물어보셨냐면 무슨 컨텐츠로 나올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것들 그냥 내가 살아오면서 그 이제 여기까지 그냥 낑낑대고 끌고 온 그 삶의 그 이제 이야기 속에서 그 보따리 속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특이하거나 이제 아프거나 뭐 이제 성공과 실패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다를 떨 건데 설마 진부하거나 재미없거나 보편적인 흔한 얘기라면 뭐하러 누가 제 수다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이제 그냥 컨텐츠라고 한다면 저의 그 이제 삶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색깔의 보따리들에서 이제 끄집어내 갖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게 컨텐츠 하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엄청 잘난 척을 많이 했어요. 또 지금도 그렇고요. 그냥 배운 것도 없고 진짜 가방끈이 짧아요. 또 그나마나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맨날 꼴찌만 했고 이제 이러는 사람인데 그 책을 좀 어려서부터 아버지 때문에 많이 읽어서 그런지 굉장히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그냥 남다르게 어떤 그 뭐랄까 그냥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아주 그냥 발상을 참 잘해요. 그래갖고는 그런 것들을 나라에도 잘난 척, 기업에도 잘난 척, 사람들한테도 잘난 척, 이제 그런 잘난 척한 것들이 무지 많은데 그걸 가지고 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자랑을 할 거예요. 병역특례법, 뭐 그 뭐야 4대 보험 통합징수법, 에어컨 실외기 전용 공간, 또 무슨 뭐 불포천, 무슨 꽃게 인공부화, 뭐 이제 꽃게뿐만 아니라 이제 서해안에 이제 그 물고기들 씨가 마르니까 이제 그 인공부화를 해서 우리하고 중국하고 이북한테 이제 셋이서 공조를 해서 풀자 뭐 이런 거 하여튼 이제 별의별 게 다 있거든요. 치매만 안 걸리면 아주 무지 많이 끊어낼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치매가 걸리면 이제 하다가 말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뭐 기업한테 잘난 척한 것들은 그거는 이제 저의 회한 중에 가장 이제 아주 그냥 아픈 비수고 그냥 절통하는 그런 이제 잘난 척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마스크팩하고 이제 햇반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또 이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잘난 척했거나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주제 넘게 잘난 척할 거는 이 책에 대한 이제 잘난 척인데 이 책 좀 보세요. 예, 나달나달해서 여기 다 찢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다 찢어져 있어요. 얼마나 평생을 읽었으면.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짜자잔, 이 대망이라는 일본 역사 소설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쳐들어왔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제 그때 이제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게 세 사람 시대의 이야기인데 이제 이거를 책이 얼마나 좋은 그 이제 저한테는 삶의 지침서도 됐고 이정표도 됐고 저의 정체성을 구축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제 삶의 어떤 큰 변화를 정말 그냥 잡석만 널려 있는 밭에서 비옥 같은 이제 땅으로 만들어진 책인데 이거를 이 속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얼마만큼의 그 사실에 근거한 건지는 모르지만 이걸 쓰신 야마오카 쇼아키라는 분이 굉장히 검증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이완용이 평전을 만들어내라고 30년 이상을 졸라댔고 실제로 이제 저의 영향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2011년도 그 저기 이제 한겨레에서 어떤 한겨레 신문 기자였던 분이 이 이완용이를 재조명하는 이완용이 평전이 나왔어요. 그 얘기 든지 나중에 제가 이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씨가 이제 옥중에서 구치소에서 이 책을 읽는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제가 그분이 이제 여기 대선 때 부천 유세장에 오셨을 때 이 대망을 읽어야 되는 당위성을 아주 그냥 잘난 체를 엄청 해갖고 반드시 읽으라는 신신당부의 편지를 무려 10장을 써가지고 아주 기상천외한 이제 그 행동을 해갖고는 경호원한테 이제 이렇게 안내가 돼갖고 경호원에 배려를 해서 박근혜 씨하고 이제 악수를 하고 손이 없다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대망을 읽으라는 편지를 전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이 이제 요번에 작년인가 올해인가 대망을 읽는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뿌듯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좀 제가 읽으라는 편지 때문에 읽으셨다면 더 좋고 이제 그렇지 뭐 않더라도 하여튼 그걸 읽길 바람만이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옥중에서라도 옥중이 됐든 어디에서든지 이 책을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처해 있는 공간은 상관이 없어요. 거의 이제 그냥 언제 어떤 상황이라도 여기만 들어가면은
그냥 완전히 이제 거기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고 거기에 몰입돼서 이제 이 주변에 내가 무슨 감옥 아닌지 무슨 대궐 아닌지 청와대 아닌지 그런 것도 이제 뭐 생각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빠져드는 책이에요. 제가 이제 그 책을 굉장히 그 어려운 책들도 많이 읽었거든요. 재미난 책도 무지 많이 읽었거든요. 어느 책에서도 이거 같이 영혼을 울리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어떤 뭐를 바라볼 수 있는 하여튼 이제 제가 그 추구하던 그 늘 갈증을 느꼈던 거를 이 책에서 딱 이제 그거를 뭐 갈증을 해소를 할 수 있었어요. 갈증을 해소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정신세계를 그려낼 수 있을까. 정말 저는 이 야마오카 쇼아치라는 분을 내 평생에 만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이제 그 감사하고, 제가 이제 너무나도 이제 그 약간 똘끼가 있으니까 이제 이 양반을 작가를 만난다고요? 무턱대고 일본 비자 나오기 어려울 때 1년 반을 걸려서 비자를 내갖고 이 사람 만난다고 일본에 가갖고 오사카 영사관에서 졸르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차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그렇게 비자를 내서 일본을 가갖고 교토에서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이빨만 빠져갖고 이제 이런 몸 자유로 이제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이 이제 그 교토의 서경병원이라고 제일교포가 하는 병원에 입원해갖고 2달 반을 있었는데, 그 왜 2달 반을 있었냐? 보상 협상자가 내 보상금의 뭐 몇십 프로를 먹는데요. 그러니까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날 이제 볼모로 잡고 있었고, 저는 이제 그분의 볼모 덕분에 이제 그 이제 특실이 있으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무서워서 싫다고 일본 할머니하고 있으면서 이제 숙식 제공 받으면서 그냥 그때 이제 몸은 이제 자유로우니까 뭐 간호원 집도 놀러 가고 뭐 병원에 입원하신 제일교포 분들 집에도 놀러 가고 병실마다 다니면서 수다 떨고 이제 별거 다 얻어먹고,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인들의 어떤 속살도 조금 들여다보고 제일교포들의 어떤 삶에 대한 그런 것도 얘기를 엄청 많이 이제 듣고 왔어요. 그러면서 또 거기서 이순신과 그 도고 헤이하치로를 만났고, 이제 도고 헤이하치로는 거기서 처음 하는 건데 그 러일 전쟁에서 전쟁 때 발틱 함대를 뭐 이렇게 물찌르는 사람이래요. 그분과 이순신에 얽힌 얘기. 또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그 후손과 박정희 대통령과의 까지의 이제 이야기, 이제 현충사, 그리고 이제 현충사에 있다는 이제 선왕을 상징한다는 금송까지 이야기까지 제가 이제 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걸 알게 된 그 이제 계기와 그런 얘기를 다 이제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이제 그 일본 사람들로부터 이제 충격적인 그 저 말을 들은 굉장히 배 아프고 굉장히 부럽고 아주 그냥 그 정말 이 말을 들었을 때 저의 그 가슴에 그냥 엄청난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그 감정이 일었었던 일본인의 정서이다. 그 이제 일본인의 정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좀 들어주세요. 제가 그 어떤 일본 사람들로부터 이제 받은 대접에 대한 이야기예요. 엄청 재밌어요. 재미는 둘째치고 우리가 섬뜩하게 생각하고 일본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꼭 할 거거든요. 그런데 요새 이제 우리 일본 문제는 무지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적을 알고 이제 대처를 해야 돼요. 무조건 일본 사람이 쓴 책이라 해갖고 이제 배척을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이 책을 읽으면 일본 사람들의 그 정서라든가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뭐 한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책을 통해서 그 나라의 이제 어떤 민족성 이런 것도 엿볼 수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본을 이제 맞설거나 이기려면은
반드시 이제 이런 소설 같은 거, 특히 역사 소설 같은 거 이런 거를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대한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이게 불모지대라는 책인데 우리나라 MBC에서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하얀 거탑이라는 의학 드라마를 아주 인기리에 방영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드라마의 원작자인 그 야마자키 도요코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게 여기에 나오는 이키 다다시라는 사람은 일본 이도츠 상사의 회장인 세지마 류조라는 사람을 이제 모델로 한 소설, 기업 소설인데 삼성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맨들 임원진들한테 이거를 반드시 이제 읽게 했다는 이제 삼성의 필독서품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걸 읽게 하셨는지 그건 이제 저 나름대로 나중에 이 책을 소개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유추한 거를요. 그래서 요 두 책을 가지고 이제 제 인생도 바뀌었지만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보다도 이 두 책을 가지고 제 어떤 그 사람의 그릇이 이제 아주 엄청 큰 편협하고 독선적이었던 사람이 엄청 큰 대인이 됐어요. 아주 그냥 수용 못할 게 없고 이해 못할 게 없고 요만한 그 바라보던 시야가 넓어져서 폭넓게 360도를 다 볼 수 있게 됐고 더 중요한 거는 그냥 독선적이고 그냥 누구한테 절대로 지면 분해서 못 살던 사람이 이제 이제 승자가 되고도 너그럽고 옹졸하지 않고 이제 그 다음에 패자가 되고 나서도 이제 이렇게 비참하거나 비굴하거나 이제 분하지 않고 그런 거를 다 여기서 배웠어요. 아니 저 대망에서요. 이 책에서도 물론 이제 제가 제 거 한 것도 있지만 이제 요 두 책을 가지고 조금 이제 제가 정말 이제 무슨 학자도 아니고 저는 무슨 어떤 이렇게 논평가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도 이제 조리도 없을 테고 중구난방일 테고 그러지만 이 책을 보셨다시피 이 정도로 이렇게 여기 저 유적지에 거의 다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로 이렇게 됐다면 이제 제가 오히려 이 작가보다도 더 잘 해석을 하고 더 잘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도 저만큼은 안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아주 자신해요. 일본 사람이 됐든 한국 사람이 됐든 이게 30몇 권인가 20몇 권까지 있는 책인데 뒷부분은 전쟁하고 그런 데는 이렇게 많이는 안 읽었지만 이제 이렇게 앞에 이제 어느 권까지는 이렇게 많이 읽어서 엄청 배울 거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다노 부나가라는 사람은 새가 울지 않으면 죽이는 사람인데 제가 그런 영향을 했었거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나라 쳐들어왔던 그 나쁜 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든 울지 않는 새를 울게 만들어요. 제가 그 사람 형으로 부단히 노력을 해서 저기까지 이제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이제 뭘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타협을 하든 얼르고 뺨을 치든 빌든 이제 그런 체면이라든가 자존심 같은 걸 안 세우고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에서 그 조선 정벌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빨가벗고 자기를 내주어서 조선 출병을 면했고 이제 히데요시는 이제 자기의 허를 찔려서 이제 허세를 부려갖고 이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힘을 낭비를 안 시켜줘서 이제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이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축적된 이제 힘을 가지고 이제 뭐랄까 히데요시가 이제 쟁취했던 권력이랄까 이제 통일 일본 시대를 이제 에도 막부정치라 해서 한 군부정치인가 그런 걸로 해서 이제 한 300년 넘게 이제 끌고 가는 이제 저기가 된 건데 제가 이제 그때 명나라가 자기
힘도 별로 없으면서 이제 그 임진왜란때 우리나라 이제 조선을 도우러 왔다가 이제 청나라한테 이제 이렇게 청나라한테 이제 넘겨주는 그런 걸 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고 제가 이제 만들어낸 명언이 있거든요. 내 농사 먼저 짓고 남의 농사 거들어라. 저는 평생 남의 농사 거두느냐고 아이고 아주 그냥 이제 그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예쁜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지쳤어요. 그냥 이게 뭐냐면 수다 떨고 싶다 그랬는데 이 영상에다 대고 혼자서 수다 떠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멋을 내는 게 1분 만에 잠깐 내는 건 괜찮은데 이거 이제 그냥 이 더운데 이 마구락까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멋을 내니까 아유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멋 안 내고 나와도 이쁘게 봐주세요. 이제 그래도 가끔은 보여드려야 돼요. 제가 뭐 새로 사거나 그럴 때는 뭐 이제 이렇게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추석날 산소에 갔다가 여기에 뭐가 앉았었거든요. 파리 같은 게. 그런데 아프지도 않았었는데 이렇게 눈이 다음날 보니까 이렇게 부었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얼굴에 이것까지 이렇게 벗으니 아이고 정말 저 이제 하마터면 이제 그냥 맨날 이 까만 안경 쓰고 나와야 될 뻔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가라앉았어요. 이제 그걸 좀 가라앉히려고 요다 요렇게 이제 색깔을 좀 칠했거든요. 아이섀도우인가 뭐 옛날에 많이 했던 거 했더니 또 그냥 팬더가 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내일서부터는 제가 이제 저희 삶의 보따리에서 꺼낸 이야기들과 또 이제 책 뭐 이런 거 저런 걸 이제 잡다하게 이제 어떤 특별한 컨텐츠라는 것보다도 일단 이제 수다로 이제 저의 컨텐츠를 끌고 나갈 건데 박말래 할머니만큼 이렇게 재밌게 그런 것도 잘할 자신이 있는데 누가 찍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건 나중에 좀 천천히 하기로 하고 무편집으로 올려요. 왜 그러냐면 편집자한테 부탁을 하니까 돈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는데 그 제가 이 영상이 뭐 돈 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또 이제 그걸 돈까지 들여가면서 이제 하기에는 조금 제 이제 뭐 그 여유상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그 돈이면은 제가 또 이제 그 뭐랄까 쓸 데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저는 오지랖이 넓어서요 쓸 데가 너무 많아요. 나는 그냥 2,000원짜리 5,000원짜리 티셔츠만 입어도 그렇게 쓸 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화려한 무슨 게 뭐 문구라 그래나 그 뭐라 그러죠 그걸 그런 거 썸네일이라 그래나 뭐라 그래나 그런 이제 구호보다는 그냥 이제 수식어보다는 뚝배기보다 장맛 그것으로 이제 승부를 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 거칠고 이제 또 그게 저다워요. 이게 조금 편집을 해봤는데 정제된 느낌은 저하고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요렇게 고운데도 왜 저는 촌스럽고 전원스러운 게 어울리는지 몰라요. 그냥 그 콩밤에다 온 스타일이 어울리지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하고 뭐 도회적으로 꾸미면 너무 이제 이상하게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야 저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그냥 투박한 있는 그대로 그냥 여러분을 이제 만날 것인데 혹시 성의 없다고 이제 혹시 그냥 비난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바이바이. Have a good night.